안녕하세요. 사회 1단원의 구차시. 우리나라 산지, 하천, 평야, 해안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지형도를 보면서 우리나라 산맥과 하천의 이름, 그리고 위치를 확인하고 산지와 하천 지형이 사람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만든 우리나라 지형에 대해 떠올려 봅시다. 어떤 특징이 있었나요? 북쪽과 동쪽에 산이 많았습니다. 하천은 주로 서쪽과 남쪽으로 흘렀고요. 평야는 서쪽과 남쪽에 많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나라의 산지와 하천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요? 지형도, 사진, 영상 자료 등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지형도만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은 사진이나 영상 자료가 있으면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교과서 30쪽에 나와 있는 지형도를 보면서 이야기 계속 나눠볼까요? 자, 지형도를 잘 살펴보세요. 산지나 하천, 평야 지형은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덤매를 보고 높은 곳을 찾으면 산지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형도에 산지의 이름도 나와 있어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하천은 파란색으로, 평야 지역은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어서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네, 아주 잘 알고 있네요. 짙은 고동색으로 표시된 곳일수록 높은 산지 지역이고 넓은 평야 지역일수록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고 있죠. 하천은 물줄기이므로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산지와 평야 중 어느 것이 더 많을까요? 지형도에서 갈색으로 표시된 곳이 넓은 것으로 보아 산지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네, 훌륭한 답변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약 70%가 산지로 이루어져 있죠. 그렇다 보니 지형도에서도 갈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훨씬 많습니다. 그럼 지형도에 표시된 주요 산맥의 이름을 살펴봅시다. 사회과부도 56쪽에서 주요 산맥의 이름을 찾아보세요. 주요 산맥의 이름으로 어떤 것들이 보이나요? 태백산맥, 소백산맥, 낭린산맥, 함경산맥, 마천령 산맥 등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산은 주로 어느 쪽에 많이 분포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나요? 산맥들의 위치로 보아 동쪽과 북쪽에 높은 산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네, 갈색이나 고동색이 더 많이 보이는 쪽이 높은 곳이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찾아보아도 쉽게 확인이 가능하죠. 주로 동쪽과 북쪽에 높은 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주요 하천의 이름도 한번 말해볼까요? 주요 하천으로는 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대동강 등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하천은 주로 어느 쪽으로 흘러가고 또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천은 주로 서쪽과 남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므로 높은 산들이 많은 동쪽과 북쪽에서 물줄기가 시작되어 땅의 높이가 낮은 서쪽과 남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형도를 보면 높은 산은 주로 우리나라의 동쪽과 북쪽에 나타나고 있죠. 반면에 평야와 강은 서쪽과 남쪽에 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쪽과 북쪽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서쪽과 남쪽에 평야나 강이 나타나는 것이죠. 모래성을 쌓은 뒤 꼭대기 쪽에 천천히 물을 부으면 모래알들이 쓸려 내려가 아래쪽에 넓게 퍼지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그럼 사회과부도 56쪽을 보면서 다른 산맥과 하천을 더 찾아볼까요? 어떤 것들이 더 보이나요? 광주산맥, 차량산맥 등이 보여요. 만경강, 동진강, 섬진강 등도 보입니다. 네, 이렇게 우리나라는 수많은 산지와 하천, 평야 등이 있답니다. 그럼 이런 지형들은 사람들의 생활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지형이 다르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도 다른 걸까요? 당연히 지형에 따라 사람들의 삶의 모습도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산지는 지하 자원이나 산림 자원 등이 있고 스키장이나 휴양림 등 관광 자원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여 생활할 테니 당연히 사람들의 삶의 모습의 지형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천 상류에는 댐을 만들어 전기를 만들 수 있고 댐으로 인해 주변이 관광지 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개가 자주 발생하여
농사에는 피해를 볼 수도 있어요. 따라서 지형은 사람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잘 말해주었습니다. 산지와 하천 주변에 생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주었는데요. 그럼 평야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어떨까요? 평야 지역에서는 평평한 땅이 많기 때문에 농사짓기에 좋아서 예로부터 농사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많고 땅이 낮고 평단하기 때문에 건물을 세우기에도 좋으며 사람들이 생활하기에도 용이하므로 큰 도시가 발달하기도 합니다. 네, 모두들 아주 잘 얘기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 볼까요? 산지 지역에서는 높은 산지에 휴양시설이나 스키장을 만들기도 하고, 하천 상류에는 다목적 댐을 건설하여 홍수를 방지하고 전기를 생산하기도 하죠. 그리고 하천 중하류 주변의 평야에는 논농사를 많이 짓고, 평지에는 옛날부터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어 큰 도시가 발달하였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지역을 구글어스에 접속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통해 함께 볼까요? 잘 보았죠? 우리나라의 동쪽과 북쪽에 높은 산이 많다는 것. 그리고 단면도를 보았을 때에도 산지가 많은 동쪽과 북쪽이 높다는 것을 잘 알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0차시 우리나라의 해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